자, 오늘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주요 목록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먼저 74쪽에서 77쪽까지는 그 우주 간의 비교입니다. 천동설, 지동설, 그죠? 그 부분은 그 주로 이제 시간적 순서고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저한테 이제 그 수업을 들은 사람은 천동설이 사실은 3개죠. 오리지널 천동설, 그다음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절충설. 그거 다음이 누구다? 지동설이죠. 예, 그래 되는데 시험에서는 제가 일어났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뭐 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우주관이 시간적으로 어떤 순서를 가지느냐,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럼 어떤 이론이든 간에 처음에 등장하고 나면은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온 놈이 무엇을 극복했고 됐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래요. 그 천동설이라는 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운동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이제 오리지널 천동설이 나왔다가 이제 역행이라는 현상이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죠. 이제 역행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한 주전원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설은 뭐도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이에요. 무슨 행성? 내행성. 내행성은 지구하고 실제로 태양 그 궤도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원 궤적을 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없어요. 태양 너머로.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는 그 안쪽에서만 빙빙 돌죠.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태양하고 지구 중심으로 봤을 때 각도가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바깥쪽의 시선자 입장에서, 관측자 입장에서 원 궤적을 전체를 바라보는 거니까 접선에 해당하는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이루는 각을 이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런데 오리지널 천동설이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수성이나 금성도 누구 주위를? 지구 주위를 그냥 삥 돌아버리면 바꿔 얘기하면 태양으로부터 반대편에 놓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최대 이각을 벗어나지 않는 관측 현상을 오리지널 천동설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설이 설명을 했던 거는 뭐냐면 역행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최대 이각 범위를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를. 근데 1학년 과정에서는 제가 최대 이각을 한다라는 걸 일단 뺐어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주전원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지를 받아왔으나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다 설명이 됐는데 금성이 보름달 모양의 위상을 가진다라는 것을 갈릴레이가 알아냅니다. 그죠? 또 갈릴레이는 자신이 개발한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을 보게 되고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천동설이 꾸준히 주장 제기해왔던 모든 천체는 공전 중심이 누구? 지구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 라는 걸로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주전원설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성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수성도 뭐가 보이겠다. 보름달에 가까운 위상이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행성들의 보름달에 가까운 위상을 주전원설로는 설명을 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갈릴레이가 했는 말은 너네가 이걸 설명 못하니까 너네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지동설이 맞아 라고 했는데 지동설이 맞을 것 같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반론을 펼칩니까?
연주시차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연주시차를 관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연주시차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값이 너무 작고 정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갈릴레이가 하면 죽을 뻔하고요. 그죠? 그 이후에 티코 브라헤가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지동설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지동설이 맞아. 바꿔 얘기하면 지구가 자전도 하고 뭐도 하고 공전도 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절충설이라는 모형을 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각종 그 증거들을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사람의 순서로 얘기하면 코페르니쿠스가 던지고 갈릴레이가 시비를 걸고 케플러가 자료를 모아서 케플러는 정작 지동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 관심 없고 하여튼 행성 궤도의 자료를 모두 분석해내고 이후에 그것을 누가? 뉴턴이 종합을 하고 그리고 연주시차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하면서 결국 지동설이 우주관으로 확립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최초에 제안했다라고 하지만 이전에 제안됐을 수도 있고요. 제안되고 나서 확립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랜 동안 거쳐가지고 됐다. 그래서 각각의 그 이론상에서의 한계점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동설도 한계는 있죠. 우주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그 케플러 이전에는요. 뭐 이전에는? 케플러 이전에 지동설은 또 잘못된 게 뭐죠? 원궤도죠. 지동설도 잘못됐죠. 케플러 덕분에 뭐인 걸 알았다. 타원궤도인 것도 알았고, 그죠? 뉴턴이 확립했다고는 하지만 뉴턴 시절에 확립이 됐지만 그것도 잘못된 게 있죠. 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84쪽으로 가서 제가 자꾸 이제 좀 얘기하는 게 자전과 공전에 대한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각각에 의한 현상, 뭐라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증거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모든 현상이 다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시는 게 이번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자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천체의 일주운동인데 일주운동은 대상 관측 천체 대상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됐죠? 이때 기준점은 관측자의 기준점은 지구의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보는 거를 일반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웬간하면은 남쪽 하늘을 보고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일주운동 방향은 자 먼저 요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자전 방향을 자전 방향을 약속하기를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거는 태양계를 북극쪽 방향에서 태양계를 내려다 봤을 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을 서에서 동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방향은 방금 얘기한 북반구 중위도 남쪽 하늘 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제 통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니까 일주운동은 모두 예외 없이 동에서 서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거를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이 남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에서 동을 반시계로 정의했으니까 저 뭐죠?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은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단 남쪽 하늘을 볼 때입니다. 북쪽 하늘을 볼 때면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운동이라도 봐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주운동은 예외 없이 뭐를 외우는 게 맞냐면 시계냐 반시계냐를 외우는 게 아니고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올라가서 서쪽 하늘로 집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북쪽 하늘을 봤다고 칩시다.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북쪽이야. 이쪽이 어디고? 이쪽이. 동에서 떠서 이걸 꼭 하라니까. 일주운동은. 떠서 어디로? 남쪽 하늘 요 뭐야 살짝 뒤로 제껴지겠죠?
그 다음 뭐? 지죠? 시계, 반시계. 그렇죠, 반시계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는 일주운동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각속도는 15도 1시간에 이렇게 된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84쪽에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별의 일주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이 하루 동안 일주운동하면서 쓸고 지나가는 이 경로를 연결한 것을 일주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일주권은 모두 적도면과 평행합니다. 뭐라고요? 적도면과 평행합니다.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북반구 중위도 있는 사람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저쪽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어. 됐어? 됐어요? 근데 저 지평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딱 요 방향이 정확하게 동쪽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동쪽이라고 합시다. 어느 날 밤에 동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별이 이렇게 4개가 보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촬영했어요.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촬영하는 동안, 잘 들어, 별의 궤적이 요만한 촬영을 쫙 했어. 요렇게 됐대. 2시간 동안 촬영한 궤적이. 됐어? 나머지 애들은 궤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별이 자전 때문에 쓸고 지나가는 일주운동 경로를 일주권이라고 했는데, 일주권은 전부 어떻다고? 적도하고 평행하다며. 그 말은 모든 일주권은 나란하다. 뭐라?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이 선거 어떻게 하면 된다. 나란하게 다 움직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왜 일로 가거나 일로는 안 올라갑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쪽 하늘 봤지? 동쪽 하늘이면 올라가는 거야, 일단 내려오는 거야?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올라가서 어디로 기울어진다고? 남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너네가 바라보는 방향이 동쪽이면 왼쪽은? 여기가 북쪽이죠. 일로 뺑 도는 게. 이쪽으로 뺑 도는 게 뭐? 그러니까 다 남쪽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서쪽 하늘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서쪽 하늘이면 이쪽이 남쪽 맞나? 이쪽은 북쪽이 되겠죠. 남쪽 위에서 어떻게? 서쪽으로 꼬라박는 거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꽂는 형태. 됐습니까? 이거를 약간 벌려놓고 연결하면은 남쪽 하늘은 이래 보이는 거지. 시계 방향이 궤적이 되는 거죠. 됐어요? 좀 투박하게 그리면 올라와서 남쪽을 지나서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봐봐. 현상은 이 지금 동서남을 보면서 변치 않는 거는, 변치 않는 건 뭡니까? 뭐라고?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떠서 어디로? 서로 진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도지방하고 그 극지방에 대한 거 있지요? 있어요? 그럼 좀 외우세요. 별다르게 얘기하려고 할 거네. 당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구자전의 증거. 첫 번째,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점은,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디든 푸코 진자가 다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푸코 진자 진동이라는 거는 진자가 이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공간 위에다가 둥 띄워 놓으면, 얘는 안 돌아요, 원래. 나머지가 도는 거지. 뭐 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바닥이 지구를 따라서 바닥이 같이 돌죠. 근데 그 바닥 위에 서 있는 사람도 같이 돌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바닥은 안 돌고 누가 도는 것처럼.
진자의 진동면이 이렇게 쭉쭉쭉 빙빙 도는 거야. 됐니? 됐어? 주의할 점. 적도 위에 가면, 어디에 가면? 적도 위에 가면 안 돌아요. 왜요? 돌 수가 없죠. 전체가 다 같이 직선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적도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어. 적도 위에, 여기 적도선이야. 됐어? 그럼 일로 돌거나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진자를 이래 놓으면 밑에 게 백날 가봐야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돌아, 안 돌아? 안 돌죠? 이래도 돌아, 안 돌아? 쑥 지나가는 거죠, 그냥. 따라서 잘 들어요. 적도에서는 진동면이 회전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는 한 바퀴 안 돌아요. 오래 걸립니다. 24시간 동안 한 바퀴 거는 게 아니고 사인 세타의 사인 위도 값에 비례해서 돕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30도다. 몇 도? 위도 30도면 사인 30이 2분의 1이지. 그러면 두 배 정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48시간. 됐어요? 근데 북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하루에 한 바퀴 돌겠죠. 북극점 위에서는 바로 회전 중심이니까 돌려놓으면 밑에 게 팽팽팽팽 돈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돈다 이런 말이에요. 외워야 될 거는 북반구에서 진동면이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됐습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향력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도를 뛰어넘는 뭐를? 위도를 뛰어넘는 좀 먼 거리로 뭔가 피사체를 쏘아 올리면 예를 들자면 이거야. 북한의 김정은 이 새끼가 자꾸 좀 멀리 쏘려고 하지. 그지? 맞아. 미국까지 쏘면 타겟팅이 예를 들어서 직선 거리에 있으면 퐁 쏘면 맞겠죠. 근데 그게 처음의 궤적에 비해서는 지구 자전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오른쪽으로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날아가는 동안 뭐 한다? 자전하는데 어차피 얘는 실제로 휜 게 아니에요.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거를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향력하고 진동면 회전은 비슷한 개념이죠. 실제로 진동면이 회전한 게 아니고 누가? 지구가 자전을 한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상세한 부분까지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 방송 보고 욕하는 새끼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지금 이 이상 얘기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G2 내용입니다. 2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는 일주운동은 뭐 지구학 1 정도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 2보다 좀 쉽잖아. 맞아?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과학에 이거를 실어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 초등학교에 달의 모양 변화는 어떻게 될까 뭐 있다는 거 있죠. 넣어놓은 거.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뭔죄고 초등학생이 뭔죄냐가 아니고 초등학생 쌤들이 뭔죄고 이래 돼요. 초등학생 쌤들은 온갖 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적어도 대입 수능에서 과탐 과목 중에 3대 어려운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어놨으니 초등학교 쌤들도 가르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토하겠죠. 너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운 거 기억나나? 달의 모양 변하는 거. 상현달, 하현달 뭐 이런 거 안 해봤나? 오른쪽 뭐 엄지손가락이 맞으면 하얀 딸이고 뭐 이딴 소리 있는 거 생각해 뭐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이래 외워 알았어 하면서 나중에는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마인드가 세?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맞추면 되고 맞추기 위한 가장 효율성 있는 어떤 내용으로 익히는 게 짱이야 라고 된 게 초등학교 때부터 쌓여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지. 대학교를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가야 된대 해서 가는 거야. 근데 대학교에서는 사실 어떤 인간이 좀 필요하면 좀 사이코틱한 새끼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이코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물론 빨리 하면 좋겠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사색을 하고
연구하고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예, 어떤 매뉴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저도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물음표를 많이 던졌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보이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 새끼 미쳤거나 또라이거나 왜 저리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동의하네 이 씨발들이.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 이건 되게 쉬워요. 이 위성도 두 종류 있어요. 원래 세 종류인데 두 종류만 얘기할게요. 적도 위에다가 붕 띄운 게 있어요. 물론 적도 아닌데다 띄워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 자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뺑 놓은 놈이 있어. 그럼 얘는 원운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예. 알겠어요? 하고 있어요. 하니까 지구 자전을 따라가는 거야. 됐냐? 이거를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지표에 있는 사람이 보면 존맛 쪼서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됐나?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의 목적은 대부분 통신 위성입니다. 그 일정 섹터를 커버치기 위해서. 알았어? 근데 그거 말고 과학용 위성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놓은 대부분 군사용 감시 위성.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극궤도를 도는 거야. 극을 지나는 거야. 극을. 근데 그러는 동안 뭐합니까? 자전을 하니까 봐봐. 너네가 봤을 때 너네가 지구본을 본다고 생각해라. 알겠나?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고 북, 남, 동, 서니까 여기에서 일로 가면 서로 가는 거지. 잘 봐. 도는 동안 삥 어디로 갔노? 아까 요 위를 지났는데 돌아오는 동안 여기로 왔지. 어디로 갔노? 이게 서편 현상. 서쪽으로 치우쳐진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별거 없음. 넘어가. 지구 공전. 선생님, 아까 북방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방향이 맞다. 미안. 말이 잘못 나갔을 겁니다. 쏘리. 땡큐. 했는 김에 그것도 얘기할게요. 77조인가? 잠깐, 까먹을 것 같다. 이게 1학년 4반 수업할 때 누가 얘기한 건데, 아마 그게 1학년 4반 부반장이 겁니다. 77쪽에 보시면 얘기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그런데 오늘 요 방송 중에 얘기할게요. 아이사이언스 고1 과학 77쪽에 오른쪽 옆에 보시면 지동설, 태양 중심의 우주관에서 그림 있고 정말 소시오패스처럼 생긴 코페르니쿠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진짜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모습을 지금 살아있다고 이걸 보고 있으면 졸라 기분 나쁘겠죠. 사람 얼굴 병신을 만들어놨네 이제 하면서. 맞아. 중요한 건 그거야.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출신 천문학자로 1543년 태양 중심설인 지동설로 바꿔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알겠죠? 네, 아이사이언스의 77쪽에 방금 얘기한 코페르니쿠스에 의한 태양 중심설인 천동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또 책 보고 나중에 벼락치기 하는 새끼들이 태양 중심설은 천동설이야 이지랍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걸 들고 내한테 찾아올 수도 있지. 맞아 아니야? 물론 이 경우에는 오타라는 걸 증명해내면 되잖아 내가. 맞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건 귀찮습니다. 알겠어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반에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근데 또 이런데 또 찾아온대. 시험 치고 나면. 도대체 말을 들어 쳐먹지를 않으니. 88쪽 지구의 공전. 일단 공전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동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 동. 그죠? 그 다음에 360도를 365일 동안 됐어요. 그래서 88쪽에 있는 지구 공전과 계절의 변화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지구의 계절 변화는요 공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경사져 있기 때문에 경사진 상태에서 돌기 때문입니다. 됐냐? 그 요게 자,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축에 대해서 23.5도,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66.5도. 됐죠? 여기서 약속할 거. 어느 면에 대해서 얘가 66.5도 기울어져 있다고? 공전 궤도면이라 그랬죠? 공전 궤도면을 지구 중심으로 그리면 뭐라고? 원래는 공전 궤도면은 태양 있고 지구가 도는 면이잖아요. 이거를 누구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그린 거, 확장해서 그린 거를 황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황도. 됐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면이 뭐고? 적도면이죠. 적도면을 확장한 면을 천구적도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잘 봐. 황도면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태양이 도는 면이 있고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있지. 그럼 기울어진 상태에서 적도면이 이래 있죠. 펼치면 적도면하고 황도면은 일치하나 기울어져 있나? 기울어져 있죠. 그 각도가 23.5도입니다. 알겠어요? 또 됐나? 다시 물어볼게요. 황도가 뭐라고? 지구 공전 궤도면을 지구 중심으로 그렸으니까 누구의 경로다? 지구 공전 궤도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한 궤도죠. 지구가 운동한 거지. 근데 황도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 경로를 뭐라고 한다? 황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황도면과 공전면은 결국 어떤 놈이다? 황도면과 지구 공전 궤도면은 같은 거예요. 됐니? 다만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면은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기도 하느냐? 확장하면 천구적도면이라고 하는데 적도면이라는 건 결국 이게 자전축이면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면이다? 자전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 때문에 모든 천체들이 무슨 운동한다? 일주운동을 한다. 일주운동하는 경로를 연결한 원을 뭐라고 한다? 일주권이라고 한다. 그 일주권은 모두 누구랑 평행하다? 그렇죠. 적도면하고 평행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적도면이 자전면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기울어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 되는데 88쪽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89쪽 태양의 연주운동.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좀 낫긴 낫네. 천체의 운동은 크게 일주운동이냐 일주운동이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때는 일주운동에다가 사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일주운동이 아닌 것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연주운동, 하나는 시운동이에요. 그 중에 시운동은 세부적 내용은 기말고사로 넘어가고요. 시운동을 일으키는 건 누구냐 하면 달과 행성입니다. 그러면 연주운동은 누구냐 하면 태양하고 별인데 태양하고 별의 이 운동은요, 연주운동은 지구 공전에 의한 효과만 적용되기 때문에 요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번 중간고사의 포인트는 천동설, 지동설하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 자체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하면 지구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네. 공전은 방향은 자전 방향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약 1도 정도를 회전합니다. 됐죠? 연주운동의 대상은 태양과 별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물어보는 거는 뻔하잖아. 일주운동도 항상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어느 방향으로 도는데 이거잖아. 어느 방향으로 돌까?
일준으로. 자전이 서에서 동이니까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떠서 서로 졌어요. 맞아요? 그럼 연주운동 방향은요? 공전이 서에서 동이니까 동에서 서로 움직이겠네. 맞아요? 맞나? 그럴 것 같으면 태양과 별을 나눠서 설명을 안 했겠지? 맞아요? 내가 이거 좀 봐놓으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좀 봐놓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얘는 서에서 동입니다. 됐습니까? 왜 그런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됐나? 잘 봐라. 태양을 중심으로 누가 돈다? 지구가 돌지. 근데 잘 들어.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요. 달이 떠 있고 별도 같이 떠 있다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솔직히 달까지 거리나 별까지 거리가 달라 보이나? 그건 이성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지. 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저게 실제로 근데 감각적으로 보면 어때? 거리가 어때 보여요? 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낮에 떠 있는 태양도 결국 그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사람마다 조금 감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시야 한계가 10km입니다. 무슨 말일까? 10km가 넘어가는 거리의 물체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모두 10km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더 멀리 있으면 똑같은 크기라도 작게 보이겠지? 그럼 인간의 눈에 이래 보이는 거예요. 좀 작은 놈이 10km에 있네. 이래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늘을 쳐다봤을 때, 뭐로 봤을 때? 하늘을 쳐다봤을 때 꼭 10km가 아니고 보이는 구간이 전부 동일해 보이는 어떤 가상에 뭐가 생길까? 구면이 생기겠죠? 그게 천구예요. 뭐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천구를 표시할게요. 뭘 표시한다고? 천구를 표시하는데 천구는 지구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뭐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일단 요래 그릴게요. 이게 천구면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됐냐? 그러면 지구가 사실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잘 들어라. 잘 봐라. 내가 여기 별 하나를 놓을게요. 이걸 A라고 할게요. 됐니? 그 다음에 정반대편에도 별이 한 놈 있다고 합시다. B. 됐어요? 빨리 갈게요. 잘 봐라. 지구가 한 4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대략 요래 그리면 1, 2, 3 가는 동안 대략 요 각도 한 120도 돼 보이지? 한 달에 30도니까 한 6개월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4개월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1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1지점에 있을 때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천구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2에 있을 때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됐습니까? 3에 있을 때는 S3 요래 됩니다. 됐죠? 별 거 없지? 별 A. 이 1에 있을 때 A1. 이 2에 있을 때 A2. 이 3에 있을 때 A3. 됐죠? 똑같은 방식으로 B도 이 1에 있을 때 B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2에 있을 때 B는 누구하고 겹친다? 태양하고 겹쳐 보입니다. 됐어요? 이 3에 있을 때 B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나요? 태양부터 할게. 태양의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그려보면 1, 2, 3 요렇게 돕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A는요 요렇게 돕니다. 맞아요? B는요 요렇게 도네요. 맞아요? 됐어? 잘 봐라. 요 회전 방향이 무슨 방향이고? 지구 공전 방향. 반시계. 이거를 뭐로 약속했어? 서에서 동으로 약속했지? 먼저 태양. 태양은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반시계니까 서에서 동이에요. 연주운동 방향이. 왜냐하면 태양이 공전 회전 중심이라서 그래.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래 도는 게 아니고요. 얘를 중심으로 얘가 이래 돌잖아. 그 말은 얘가 이래 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가 이래 돌아도 돼. 똑같은 현상이야. 알았어? 됐습니까? 그런데 A는 어디에 되노? 시계 방향 회전이지. 그럼 뭐다? 됐죠?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B는 시계 반시계. 반시계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서에서 동이잖아. 맞아?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B는 현재 태양하고 궤적이 같이 움직이지. 그래서 관측이 안 돼. 관측이 되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별이 관측됐다라는 것은 언제고, 어느 방향이고, 어느 방향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의 반대쪽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잡아. 요때가 4월이라고 하고, 요때가 6월이고, 요때가 8월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말이 안 되네. 5월, 6월. 됐어요? 1개월씩 돼야지. 됐나? 대략. 됐냐? 네. 5월 달에 태양은 A 앞을 지나고 있나? B 앞을 지나고 있나? B 앞을 지나고 있죠. 따라서 5월 달에는 B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때 잘 들어. 이때 별자리 B를 황도 12궁의 5월 별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도 12궁이란 태양이 황도를 따라 1년 내도록 돌다 보면은 스치고 지나가는 앞을 지나가는 별자리가 있겠죠. 그 별자리를 월별로 나누는 걸 황도 12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냐? 그럼 예를 들자면 B에 해당하는 게 6월이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6월의 별자리가 누구? 황소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됐나요? 근데 중요한 거 6월의 황소 별자리는 6월 달에 못 봅니다. 왜? 태양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밤 되면 누가 보인다? 정반대편에 누구? 그렇죠. 12월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보입니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B가 황소 자리라면 A는 뭡니까? 12월이니까 뭐? 정갈.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즉 황도 12궁의 몇 월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월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당월 저녁에 보이는 것은 뭐? 6개월 전, 6개월 후에 해당하는 거. 됐어? 이해됐어요?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지구 공전의 증거. 별의 연주시차. 이거예요. 그림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연주시차.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연주시차. 보이는 걸로 합시다. 잘 봐. 연주시차는 이겁니다.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이 보이는 동안에만, 뭐 하는 동안에만? 그럼 별이 뭐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걸 해봐야 뭐 별 건 없어요. 그냥 여기 별이 하나 있고, A가 있고, 여기 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B. 됐어요? 이때 천구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봤을 때 지구가 여기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을 때 각각 A와 B를 쳐다보면 뭐와 뭐를 쳐다보면 A와 B를 쳐다보면 잘 보세요. 이게 1이고 이게 2라고 할게요. 됐니? 1일 때 A를 쳐다보면 A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A1. 됐니? B는 그럼 요래 되지. 내가 요렇게 서서 보는 거잖아. 여기 사람이 요렇게 서서 요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이때 1일 때 사진을 찍어보면 뭘 찍어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왼쪽에 A1이 있고 오른쪽에 B1이 있는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됐나? 됐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 6개월이 지나고 2에서 쳐다보면 A는 요렇게 되고요. B는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개월 뒤에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이번에는 B가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죠. 한 장으로 엮을게요. 한 장으로 엮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됐냐? 그럼 봐봐. 6개월 동안 6개월을 간격으로 잘 봐. A는 계속 이만큼 움직이는 거지. B는요. A보다는 좀 적게 움직이죠. 맞아요. 이때 잘 들어. 가까운 별일수록 격차가 어때? 심해요. 즉 시차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잘 봐. 태양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요. 됐니? 그럼 6개월 동안 생긴 시차각은 이거지. A는 요게 시차각이잖아. 맞아? 이거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됐어. 당장에는 계산 형태는 내가 강조를 안 해. 1학년 때는. 알겠어요? 연주시차는 지구공전에 의해서 생긴 별의 시차다. 맞아, 틀려? 연주시차의 정의는 지구공전에 의한 별의 시차다. 틀려. 시차의 2분의 1이다. 반드시 붙어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별의 연주시차의 성질은 멀수록? 연주시차가 작다. 그렇지. 그러면 봐봐. 멀수록 작다. 뭐가? 연주시차가. 그러면 별까지의 뭐는? 거리는 연주시차와 그렇지. 이게 자동으로 나오네. 그래서 연주시차 구하기 어렵다 그랬지. 구해내면 별까지의 거리가 구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학기 때 1단원에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주시차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나옵니까? 아, 중요한 거. 저 연주시차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지구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공전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지동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기도 합니다. 지동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기도 한데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했을 당시에는 인지를 뭐 했죠? 그 다음에 광행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전 속도가 무진장 빠르잖아. 그럼 태양이 있고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서 이까지 공전을 하는 거예요. 됐냐? 하는데 이번 별을 어디 있는 별을 보느냐 하면 태양계에서 이쪽 북쪽으로 요 졸라 멀리 있는 별을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되게 멀어지면 잘 봐라. 되게 멀어지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빛이 모두 어떻게? 평행하게 위에 수직 위에 있으면 어디든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됐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지구에서 이 별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설치하려면 망원경을 요렇게 설치해야 되겠지. 똑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별빛이 수직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니까. 맞아? 맞아요. 근데 수직으로 설치했더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왜냐? 공전하는 속도가 꽤나 빠릅니다. 알겠어요? 꽤나 빠르다 보니까 상대 속도로 뭐로? 즉 별이 떨어지는 속도와 얘가 움직이는 속도의 반대 방향에 벡터 합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지구에서 봤더니 원래는 수직 위에 있는 건데 저쪽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됐냐? 이때 원래 내려오는 선과 경로와 합쳐져서 상대 속도로 나타나는 선 사이의 각도차를 광행차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별건 없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산 쓰고 빗물이 정말로 수직으로 떨어진다 합시다. 가만히 서 있을 땐 요래도 쓰잖아. 근데 이동하면 졸라 빨리 뛰면서 우사인 볼트가 만약에 비 오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비가 수직으로 떨어져요. 알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우산을 쓰고 수직으로 들고 졸라 빨리 뛰면은 베릴까 안 베릴까? 100% 베려. 상대 속도 차이로 빗물이 이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뛰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산 앞으로 기울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빗물이 이래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래 떨어지는데 내가 그만큼 관측자가 뛰어가고 있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 현상을 광행차라고 합니다. 됐나요? 별빛 스펙트럼의 편차는 이거야. 이번에는 어느 쪽 별을 보느냐 하면 이쪽 별이에요.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쪽을 지날 때는 수직으로 지나는 거지. 별빛 들어오는 방향에 대해서 이쪽에 있을 때는 수직이지.
수직으로 틀고 이쪽에 있을 때도 수직으로 틀지. 맞아? 수직으로 틀 때는 원래 별의 스펙트럼이 보여. 변화되지 않은. 됐어? 근데 여기 지날 때는 별빛에 뭐 하고 있는 거고? 접근. 그래서 청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여기 볼 때랑. 그러면 저쪽 너머에서 절로 갈 때는 그렇죠. 그래서 1년을 주기로 뭐를 주기로? 1년을 주기로 적색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면은 청색편이 일어나고 3개월 지나면 오리지널 원래 별빛 스펙트럼 나왔다가 또 3개월 지나면 적색편이 일어나고 또 3개월 지나면 뭐 오리지널 나왔다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1년을 주기로 이 네 가지 현상이 반복이 되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뭐가 아니면 그렇죠. 지구가 공전하는 게 아니라면 이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준 거예요. 됐나요?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범위 끝이다.